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 아키텍트 정준우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현장에서 만나뵙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서밋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마치 현장에서 같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안정성 개선하기입니다. 아마도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다소 낯설고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밋을 통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아젠다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해서 실패를 주입하는 방법과 복원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세션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카오스 엔지니어링 실험을 하시게 되면 시스템에 숨어있는 문제를 잘 찾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넷플릭스의 네트워크 트래픽 다이어그램입니다.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으로 전달되고 전체로 확장되는 제어할 수 없는 카오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은 이런 챌린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마존 게임데이를 소개합니다. 제시 로빈스가 2004년에 게임데이를 만들었고 아마존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게임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장애를 주입해서 조기에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복원력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가 2011년에 도입한 카오스 먼키입니다. 넷플릭스는 2010년을 전후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옮기고 같은 시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카오스 먼키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먼키는 프로세스 종료, 성능 저하와 같은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고 가용 영역, 리전으로 확대해서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CI/CD 툴인 스피네이커와 연동을 해서 이런 공격을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게임데이와 넷플릭스의 카오스 먼키와 같은 방법과 툴을 기반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제 프로덕션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패를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목적은 숨어있는 문제를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프로덕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카오스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가용성, 안정성, 성능 등의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리뷰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프라, 데이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운영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프라 영역에서는 멀티 에이지를 통한 리던던시 중복성을 그리고 부하에 따라 탄력적인 구성이 가능한 오토 스케일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읽기와 쓰기를 분산하고 정적, 동적 컨텐츠를 캐싱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위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예외 처리에서부터 타임아웃, 제시도, 그리고
트래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서는 최대한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많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문서와 툴로 제공합니다. 안정성, 성능, 보안, 운영 우수성, 그리고 비용 최적화 등 5개 영역에 대해서 시스템 성숙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목표를 설정하는 정상 상태 정의부터 어떤 실험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는 가설 작성, 그리고 실험을 하는 단계,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정상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때 시스템의 CPU, 메모리, I/O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카오스 엔지니어링에서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와 밀접한 고객 경험과 관련된 매트릭스가 정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페이지 로딩 시간이 바로 그것인데요. 로딩 시간이 100ms 증가하면 주문 수가 1% 감소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초당 시작 횟수인데 그 리모컨의 시작 버튼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모컨의 시작 버튼이 서비스의 상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정상 상태는 무엇인가요? 이런 정상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설입니다. 어떤 실험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계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노드 중에 하나가 내려간다면, 아니면 레이턴시가 300ms 증가한다면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이런 가설은 장애 이력이나 서비스 의존성 등을 참고해서 공격 타겟, 즉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다양한 역할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범위와 영향이 미치는 폭발 반경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험 단계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에 실패를 주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 주입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실 때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리소스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가용 영역, 리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피플 어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작업 담당자가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도 적절하게 분산하고 대체 가능해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실험이 그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빠르게 실험을 중지하고 롤백을 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롤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자동화 등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검증 단계입니다. 실험이 가설과 비슷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검증을 통해서 가설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은 개선을 위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정량하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장애 상황, 고객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본 원인 등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과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도출한 액션 아이템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식별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실패를 주입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주입의 대상은 리소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 레벨로 구분할 수 있고, 리소스에 추가적인 부하를 주거나 프로세스를 죽이거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주는 등 기존에 알고 계신 방법이나 툴을 사용해서 실패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를 사용해서 실패를 주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카오스 멍키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스티어와 같은 서비스 메쉬를 활용해서 실패를 주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그렘린과 리트머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스 형태로 실패 주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렘린인데요. 데모 영상을 재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렘린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아마존 EKS에 그렘린을 설치해 놨습니다. 터미널 맨 위쪽이 그렘린 설치된 내역을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엔진엑스를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터미널은 로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파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에는 CPU, 디스크, I/O, 메모리와 같은 공격을 하실 수 있고, 스테이트에는 프로세스 킬러, 셧다운, 그리고 네트워크에는 블랙홀, DNS, 레이턴시, 패킷 로스와 같은 공격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스테이트의 셧다운을 지연 없이 하는 것으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엔진엑스의 팟을 딜리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정상적인 로고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시점에 엔진엑스가 딜리트가 됐고 접속이 안 된다는 0000 에러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엔진엑스가 올라오면 200으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실습을 보겠습니다. 다음 실습은 리트머스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저는 현재 아마존 EKS에 리트머스 관련된 것들을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작성해서 실행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 돌릴 수 있는 실험의 종류들은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데모에서는 파드 딜리트, 파드 네트워크 레이턴시, 그리고 패킷을 손상시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실험을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실험이 배포가 됐고요. 엔진엑스 파드가 딜리트 될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로그를 출력하는 터미널에서 200이 아니라 접속할 수 없다는 0000 로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험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주입하는 실험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턴시를 주입을 하게 되면 현재는 0.00초대로 떨어지는 리스폰스 타임이 제가 설정한 그 숫자만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초만큼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실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삭제하고 세 번째 패킷을 손상시키는 실험을 주입합니다. 제가 30초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패킷이 잘못된 패킷이 들어가면서 이제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공격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오스 엔지니어링과 실패 주입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AWS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 중에서 아마존 EKS와 엠메시를 사용해서 복원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아마존 EK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KS가 제공하는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프로덕션 워크로드 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가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즉 리전과 복수의 가용 영역을 그대로 상속받은 아마존 EKS가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아마존 EKS는 컨트롤 플레인에서부터 데이터 플레인까지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가용성, 확장성, 버전 업그레이드를 AWS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데이터 플레인에 대해서도 관리형 노드 그룹을 통해 노드의 프로비저닝과 업데이트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게이트를 통해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인프라 관리 없이 서버리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KS 컨트롤 플레인은 3개 이상의 ACD와 2개 이상의 API 서버를 제공하여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AWS에게 맡기고 개발자는 더 중요한 비즈니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EKS 데이터 플레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형 노드 그룹 외에 노드와 파드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탄력적인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정교한 배포와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서 노드와 파드에 대한 어피니티 설정을 하실 수 있고, 파드의 레디니스와 라이브니스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 그리고 파드 라이프 사이클을 후킹해서 프리스타 커맨드를 추가하는 등을 고려하시게 되면 복원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EKS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엠메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엠메시라는 서비스로 서비스 메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하는 인프라 레이어입니다. 사용자가 컨트롤 플레인에 네트워크 라우팅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면 데이터 플레인에 배포된 사이드카 프록시에 그 설정이 즉시 반영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반대로 데이터 플레인의 프록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간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서비스 A가 서비스 B와 C를 호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엠메시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엠메시를 위한 리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서비스와 대응되는 논리적 포인터라고 할 수 있는 버추얼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버추얼 노드 간의 연결을 위해서 버추얼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또 버추얼 노드가 2개 이상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버추얼 라우터를 만들어서 카나리 배포와 같은 구성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장애를 격리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엠메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라우팅을 제어하고 리트라이와 타임아웃과 같은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또 보실 텐데요. 데모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은 프로덕트 페이지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고 뒷단에 상세 정보, 리뷰 정보, 평점 정보 서비스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자바, 루비, 노드와 같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데모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리뷰 서비스가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그 중에서 이번 데모에서는 버전 2와 버전 3만 배포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버전 2는 검정색 별 표시가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버전 3는 빨간색 별 표시가 보이는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는 실제로 그 평점 정보를 가져오는 레이팅즈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리트머스를 통해서 레이팅스 서비스에 3초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주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전 2에는 현재 타임아웃 10초가 걸려 있고 버전 3에는 2.5초의 타임아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3, 리뷰 서비스 버전 3에 트래픽을 주입하고 뒷단에 그런 레이턴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데모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데모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북인포 애플리케이션의 웹 화면입니다. MSC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버추얼 노드, 버추얼 서비스, 버추얼 라우터가 이렇게 각각 배포가 되어 있고 리뷰 서비스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버전 2와 버전 3가 50대 50으로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의 서비스 맵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관계랑 레이턴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EKS 클러스터, 서비스, 노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노드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까지 내려가서 서밋 2020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원 사용률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실패를 주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주입하는 실험을 실행할 예정이고요. 맨 밑에 터미널은 로그를 출력하고 있고 맨 위의 터미널에서 실패를 주입하는데 현재 레이팅스 서비스에 3초의 레이턴시가 발생하는 실험을 실행합니다. 저렇게 명령을 내리면 가운데 있는 파드 정보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추가적인 공격을 위한 파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격이 정상적으로 주입이 되면 레이턴시가 발생하면서 200으로 정상적으로 리턴하던 것들이 500 서버 에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MSC의 리트라이 팔로시를 적용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실행한 실험을 삭제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MSC 쪽에서 레이팅 서비스로 들어가는 쪽에 리트라이 팔로시를 적용합니다. 3번의 제시도와 제시도 간격의 타임아웃은 2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MSC 리소스를 다시 재배포하고 레이턴시를 다시 주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전과 똑같이 레이턴시는 들어가지만 리트라이를 통해서 500 에러가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MSC를 통해서 복원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데모를 직접 돌려보실 수 있는 실습 가이드와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시작하시게 되면 현재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